네, 박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이고요. 오늘은 미국 나스닥 시장이 휴장이었죠. 그래서 뭐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야기해드릴 큼지막한 내용들은 이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싸움이죠, 싸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너는 내가 해임시킬 거다라고 지금 경고성 이런 멘트까지 하는 입장에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이 절대 경제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으며 앞으로 너네가 금리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하라고 저게 뭐 이렇게 강요를 해도 무조건 공정하게 지표상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 시기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총재에다 뭐 금리 결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볼 텐데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역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 또 삼성전자가 HBM 두뇌 로직 다이로 최근에 테스트 수율을 안정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3 그리고 또 HBM3E에 대해서는 이미 뭐 SK 하이닉스에게 뒤처진 지 오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바로 이 HBM4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수율이 40%가 돌파했다고 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아직 D램 쪽에 대해서는 패키징 기술이 관건이긴 하지만 분명 예전에 SK 하이닉스가 HBM3와 3E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개발해 나갈 때 삼성전자가 그때는 가만히 있었던 지금 그때와는 분명 상황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도 TC 본딩 기술이거든요. TC 본드에 대한 장비. 그런데 이 한미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탑이죠. 글로벌 탑.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한화 쪽이랑도 이제 공급 계약을 했잖아요. TC 본더를. 근데 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 알겠어. 뭐 여러 가지 공정하게 뭐 이제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겠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계약을 이 하나 쪽이랑 계약을 한미랑 하던 것보다 더 비싸게 공급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랫동안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한미반도체 입장에선 뿔이 나가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에 상주해 있는 한미반도체 이 CS 부분 사람들을 다 뺐다고 하고 가격을 올리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미국의 마이크론, 마이크론에 대한 수주가 계속 잘 들어오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문제가 터짐으로 인해서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도 SK랑도 하고 삼성이랑도 하고 마이크론이랑도 하고 우리도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한테도 이거는 정말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차 작은 거지만 작은 변화에서 저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뭐 최근에 이 파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결국에 금리 동결이라는 게 지금 금리 인하가 안 되고 동결이라는 게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 결국에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거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래왔듯이 이 시장을 박살낼 때 관세 폭탄을 냈잖아요. 근데 그 관세 폭탄에 대해서 점차 또 협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강경하게 나가다가 항상 나중에는 좀 꼴이 내려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하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편관세 10%라는 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 맞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25%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재미가 없죠 지금 삼성전자 투자하기가. 우리나라 지금 대선 앞두고 대선 정책주들 정말 이렇게 변동성 크고 막 연상 가고 뭐 난리가 났는데 삼성전자 투자 안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럴 때가 기회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지금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거래량 없는 매도 그리고 또 수급들도 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저는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를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하세요. 이 차트에 대한 뭐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네, 금융위기 때 이때인 것 같아요. 이때인데 이때도 반등이 왔다가 이렇게 거의 2년 동안 반등이 왔다가 지금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그때는 15,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 거의 50% 가까운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런 장기적인 박스권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락이 쭉 나오다가 장기적인 박스권이 현재 그림과 비슷한 제가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차트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승, 장기 하락, 그리고 저점 찍고 접점 높여나가면서 횡보. 그러다가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 30% 조정, 고점 대비 20% 조정,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비슷한 흐름으로 천천히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정말 기회를 노리는 게 옛날처럼 난 삼성이니까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가야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확실한 최근에 나왔던 이런 매수에 대한 시그널들,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들, 매수 시그널들, 또 이러한 매도 시그널들, 이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하락세계로 떨어질 때 주가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됐지만 오히려 과매도 구간에 대한 RSI가 올라가면서 이 자리는 차트 매매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스마트하게 끌고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단기적으로 나오는 악재는 끝났다고 봤어요. 물론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라고 해서 미국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튀어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우리가 모르는 진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 한 번 더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 기술적 반등은 꽤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앞으로 그 기술적 반등에 대한 매도 타점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하게 또 만약 정말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시장에 대한 공부가 좀 돼 있는 분들은 앞으로 시장이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할 때 주가가 크게 한번 또 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 내가 주식을 안 들고 있고 혹은 현금 비중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는 2025년도, 2026년도 내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한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단기적인 타점이나 중장기적인 거시경제 측면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테니까요. 저희 구독자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삼성, 네, 삼성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면 제가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초대 링크는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나 기사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이건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요.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건 이 타점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결정하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기사에 뉴스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보다 물론 알고는 가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결정하는 것과 결정했을 때 그럼 내가 어떤 자리에서 잡을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런 엘리엇 파동이나 RSI 혹은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좀 공부를 하는 성의만 보여달라 부탁드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고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꼭 인지하고 저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좋은 결과들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 설문지 링크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평단가, 비중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도 좀 해드릴 예정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골칫덩어리 종목들이 있다.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종목이라도 괜찮으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좀 차트에 대한 분석이나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항상 좋은 결과들을 같이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